이번 시간은 땡큐 맴에 대한 네 번째 강의이면서 이 단편 소설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이는 이제 그 아주머니가 자기를 믿는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저 믿음에 반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을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신받고 싶지가 않은 거야. 도둑질이나 하고 이제 가방 낚아채서 도망가진 않을까라고 의심하지 않는 걸 알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부응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He did not want to be mistrusted now. 불신되고 싶지 않았다. 불신받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이 소설에서 이 소년이 문장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yes ma'am, no ma'am 하고 인상 쓰고 뭐 이런 식으로만 그 대화가 오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이 풀리고 여자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는 정식으로 문장으로 질문합니다. Do you need somebody to go to the store? Asked the boy. Maybe to get some milk or something. 누구 뭐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게 갈 사람? 마트에 갈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혹시 뭐 우유라든지 뭐 다른 거가 살 필요가 있어서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주머니 심부름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Don't believe I do, said the woman. Don't believe I do는 I do need somebody to go to the store. 이 말을 다 생략하고 I do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가게 갈 사람 필요하다고 don't believe 믿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뭐 하지 않는 한 unless 조건이 붙었어요. You just want sweet milk yourself. 너 자신이 달콤한 우유를 마시고 싶은 게로구나. 네가 우유 마시고 싶지 않는 한 나는 사람 뭐 필요하지 않아. I was going to make a cocoa out of this canned milk I got here. 코코라고 읽지만 사실 우리는 코코아라고 합니다. 내가 코코아를 만들려고 해. 어디서? 이 canned milk, 깡통 우유에서부터 코코아를 만들어 주려고 해. I got here. 내가 여기 우리 집에 있는, 가게 갈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있는 내가 깡통 우유에서 코코아를 만들어 주려고 해. 여기서 canned milk라는 말 자체가 또 이 여인의 어떤 생활 수준을 말합니다. 내 추측이지만 우리가 문학을 번역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깡통 안에 들어있는 식품은 구제품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음식을 살 수 있는 스탬프, 푸드 스탬프라는 걸 발행하고 아니면 뭐 쿠폰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식품점에 가면 그 쿠폰, 푸드 스탬프로 살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건 거의 다 이렇게 커다란 통에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우유라든지 주스라든지 고기라든지. 사람들 구제용으로.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90년대 미국에 주로 공부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캔드 푸드는 다 구제품용으로 나오는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푸드 스탬프, 나라에서 주는 어떤 그 보탬이 되는 복지 정책에 따라서 주는 음식 쿠폰으로 살 수 있는 우유는 캔드 밀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캔드 밀크에서 내가 코코아를 만들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내가 냉장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은 냉장고가 없고 아이스박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글을 한번 뒤져봤어요.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랬더니 미국에서 1950년대, 60년대에 냉장고를 갖고 있는 가정이 90%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구글에. 원래 냉장고 자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는 1800년대 영국이에요. 뭐 지금하고 방식은 당연히 다르지만 그렇게 냉장고가 오래됐다는 사실을 나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냉장고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더 개발되고 개발되면서
지금 전기로 하는 냉장고가 있었는데 1950년대만 해도 90%의 가정이 그런 냉장고를 소유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앞서갔던 거죠. 그런 시절에 쓰여진 이 소설 속에서 이 여인에게는 냉장고가 없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여자의 생활 수준이 어떤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자기 자신도 구제품을 먹고 방 하나 빌려서 사는 여인인데 자기 가방을 낚아채려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지금 밥까지 먹이고 식사를 차렸어요. 이렇게 코코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소년이 That will be fine. 그럼 됐어요. 좋아요. She heated some lima beans and ham she had in the icebox. 그녀는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던 라이마 빈스하고 햄을 따뜻하게 데폈습니다. 라이마 빈도 뭐 콩 요리의 일종인데 뭐 캔에 보통 많이 들어있는 통조림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을 데폈습니다. 그리고 코코아를 만들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The woman did not ask the boy anything about where he lived or his folks or anything else that would embarrass him. 여인은 소년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냐면 어디 사니? 아니 뭐 folks 하면 이럴 때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너희 가족들은 어떠니? 그런 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이니.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는데 that would embarrass him. 그를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아이를 잡아놓고 네 애비가 뭐하냐 이렇게 따지고 시작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를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도 묻지 않고 어디 사는 것도 묻지 않고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대신 as they ate, 식사를 하면서 she told him about her job in a hotel beauty shop that stayed open late.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호텔 미장원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합니다. 아이의 개인적인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직업 얘기를 그에게 해줬습니다. 그 호텔 미장원은 늦게까지 여는, 그래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늦게까지 문을 여는 호텔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자신의 잡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늦게까지 문을 여는. 그리고 what the work was like.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뭔지 그런 거. How all kinds of women come in and out. 어떤 종류의 여인들이, 손님들이 그 가게를 드나드는지.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금발머리도 있고 빨간 머리도 있고 스페니쉬 여자들도 있고 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이에게 무슨 훈계조로 너 그런 짓 하지 마라는 말 대신에 나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어떤 노동의 가치,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이에게 이렇게 돌려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좀 깨닫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을 아이에게 이제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she cut him a half of her 10-cent cake. 10센트짜리 케이크를 이제 디저트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Eat some more, son, she said. Yeah, 좀 더 먹으렴. When they were finished eating, 자, 식사가 끝났을 때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Now here,
Take this $10 and buy yourself some blue suede shoes. 자, 여기 10달러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가죽 신발 사거라.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10달러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엄청난 액수예요. 미국은 물가가 뭐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 당시 10달러면 이거는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어떤 그 시대 소설을 다른 소설을 보니까 일주일에 주급이 7달러, 8달러. 일주일에 주급을 7달러, 8달러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10달러를 주면서 신발을 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말합니다. And next time, 다음부터는 do not make the mistake of latching onto my pocketbook, nor nobody else's. Because shoes come by devilish will burn your feet.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내 가방을 latching out 이렇게 뭐예요? 달라붙어서 손에 넣으려고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뜻이야.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여기서 말한 mistake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행동을 너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남의 것을 이렇게 낚아채는 실수는 하지 마라. 아이의 잘못을 실수로 덮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가방을 손대지 말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방도 손대지 마. 그래서 nor과 nobody도 또 부정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틀린 문장이죠. nor anybody else's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계속 그런 문법적 실수를 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요 말은 이제 아이에게 쓰는 보통 우리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그렇죠. 뭐 애가 김치 안 먹고 과일 안 먹으면 야 이거 먹으면 키 커 먹으라고 말합니다. 또 영어로는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뭐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 이렇게 말해준대요. 엄마가. It puts hairs on your chest. It puts hairs on your chest. 이거 먹으면 너 가슴에 털 난대. 남자들은 뭐 이렇게 가슴에 털 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죠. 남성적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 이거 먹으면 가슴에 털 난대 이렇게 말한대요. 이거 내가 미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야. It puts hairs on your chest. 너 이거 먹으면 키 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이 어떻게 온 신발이야? 이것도 빨간색은 이제 읽는 게 빨간색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작품에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이 악마와 같은 도둑질이한 걸 대벌리시 악한 방법으로 얻은 신발은 너의 발을 불태울 거야. 아예 겁주는 재밌는 표현이죠. 진짜 뭐 신발이 어떻게 불이 나갖고 신은 사람 발을 뭐 태울까요? 그런데 너 그렇게 나쁜 식으로 신발 사갖고 신으면 너 발에 불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But I wish you will behave yourself, son, from here on in. 그 다음에 나쁜 짓 하지 말아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behave yourself. 너 예의 바르게 굴거라. 너 다음부터는 예의 바르게 좀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이제 from here on in.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앞으로는 좀 착하게 살으려고. She led him down the hall to the front door. 그녀는 앞문까지 그 아이를 복도를 따라 쭉 나와서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Good night. Behave yourself, boy. 똑같은 말을 하죠. She said, looking out into the street. 여기서 가로를 친 거는 책에는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읽지 않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로를 쳤어. 길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그 말을 한 거야. 뭐 할 때? 그가 계단을 내려갈 때. 낮은 집 앞에 있는 계단, 문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계단을 내려가는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는 조심하렴. 이제 왜 이 책의 제목이 땡큐라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어요. The boy wanted to say something else other than thank you, ma'am, to Mrs. Luella Bates Washington Jones. 그 소녀는 땡큐 고마워요 아주머니라는 말 이상의 다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땡큐라는 말 하나만 달랑 던져도 이거 예의 바르지 못하죠. 고마워요 이렇게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뭔가 말을 하려고 하기를 원했던 거야. But 이것도 이제 가로도 책에는 있는데 읽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입술은 움직였지만 he couldn't do so. couldn't do는 say so야.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As he turned at the barrel stoop. 그 계단 barrel stoop 하면 그 집 앞에 낮은 계단 몇 칸짜리 계단인데 뭐 아무것도 장식이 없으니까 배럴이라고 합니다. 배럴은 원래 불모지, 뭐 풀도 안 자라는 곳, 여자에게는 뭐 임신을 못, 아기를 못 가지는 그런 뜻이거든요. 배럴. 여러분 이거 다 사실 저기 뭐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다 외워야 돼. 이 텅 빈 계단에서 돌아서는 그 아이를 보면서 돌아서면서 그 아이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look back at the large woman in the door. 그냥 문 앞에 서 있는 덩치 큰 여인을 아주머니를 쳐다봐 본 겁니다. He barely managed to say thank you. 그는 그 thank you라는 말을 하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Before she shut the door. 그녀가 문을 닫기 전까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막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And he never saw her again. 사실 이것도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읽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땡큐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상시에 없었다는 암시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익숙하지 못한 말이니까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미국 사람들은 땡큐가 입에 붙었다고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의 경우이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아이에게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처음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는데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 아이는 새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고 뭐 이야기해야 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이런 소년이 짓는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가해야 되느냐, 선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감옥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흑인 교수를 통해서 미국의 그 흑인들의 삶에 대해서 배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렇게 좋은 나라, 뭐 모든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왜 저렇게 제대로 못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걸 나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현상하고 똑같아요. 금수저, 흙수저가 나눠져 있는데 금수저처럼 못 사니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스템적인 게 바뀌지 않는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또 여자들은 14살만 되면 다 임신하고 아빠가 누구지도 모르는 임신을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데 환경과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하잖아. 노력하면 되는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 돼버렸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노력해도 안 되는. 옛날 같으면 뭐 미꾸라지가 용이 됐다,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금은 완전히 어떤 그 나누어진 갭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돼버린 사회. 미국은 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사회가 이루어져 있지만 한국은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해갖고 출세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든 사회가 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학에 갈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 이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줘서 백인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다고 생각할 정도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노리고 백인들 표를 얻은 거예요. 백인들은 말도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해왔으니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흑인들이 얼마나 흑인들에게 불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발표를 하는데 그 어떤 책을 읽으면서 흑인들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흑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그래서 내가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회가 많은 나라에서 그들에게 있는 어떤 그 큰 돌덩어리를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읽은 책 자체가 돌덩어리를 제거하라는 뜻인데 그 시스템을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흑인들은 맨날 14살만 되면 소년들은 범죄 저지르고 소녀들은 임신하고 그럼 부모들이 부모도 아니야. 엄마들과 할머니가 그냥 다 돌봐주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내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흑인 여학생 하나가 남학생이 나한테 네가 버스를 탔다. 근데 그 버스가 내리는 거리가 어떤 거리냐? 술집, 마약, 창녀, 도박, 온갖 범죄가 득실거리는 길거리에 너를 버스가 내려줬다면 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는 말을 딱 할 때 내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의 시스템상 그런 환경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당하게 보여준 말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백인인데 그런 발표를 했으면 나는 무지무지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때 흑인 학생이 이해를 해주면서 미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가 내려준 곳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흑인들의 상황. 그 버스가 내리는 곳은 그들이 사는 그 험악한 곳.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흑인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시스템의 잘못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10몇 살밖에 안 된 이 소년이 바로 내가 배운 그 책에 나오는 아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른이 걔를 잡으면 다 감옥에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농담까지 있대도 감옥 가는 흑인들은 뭐고 밖에서 육상 경기에서 맨날 1등하는 애들은 뭐냐 그러면 늦은 놈들은 다 잡혀 들어갔다. 발 빠른 놈들은 밖에 나돌아다니고 안 잡히고 늦은 놈, 발 달리기 늦게 한 놈들은 다 잡혀 들어간다. 라고 할 정도로 흑인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All the slow ones are in jail. All the slow ones are in jail. 모든 뜀박질 느린 애들은 다 감옥에 있어. 발 빠른 놈들은 다 도망가는데 뭐야. 다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뭐 마약도 있고 뭐 알코올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에게 벌을 내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이 여자처럼 선도하고 과거에 자기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한번 자기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일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돈까지 주면서 너 원하는 거 사라. 이 로저가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이 여인도 그런 어떤 누구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삶이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런 것이 전파된다는 거죠. 로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땡큐 맵에서 우리가 이제 흑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봤다면 다음번에 읽을 작품은 백인의 삶이에요. 백인 소년의 삶. 여러분 굉장히 좋은 비교가 되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그 시험 경향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주는 휴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험 경향을 잘 살펴보면서 텍스트들, 우리 교재를 꼼꼼히 읽고 번역해보고 듣기도 연습하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회도 주고 시간도 줬는데 나중에 성적을 못 받아서 성적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늦은 다음에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기간 동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한테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면 내가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주는 내가 강의를 안 올린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